안녕하세요, 메가풋볼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 시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영입, 최악의 영입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프리미어리그 미래를 책임질 메가풋볼만의 영플레이어 베스트 11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선수를 선정하기 전에 생각한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과 영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 선정된 선수는 제외한다. 두 번째는 프리미어리그 영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의 나이 규정과 같이 이번 시즌 시작을 기준으로 만 23세가 넘지 않는 선수만 선정한다입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제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선정한 베스트 11이니 편하게 영상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기본적인 4-3-3을 기반으로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골키퍼 장갑은 첼시의 페트로비치가 끼겠습니다. 페트로비치는 이번 시즌 첼시에서 주전 골키퍼는 아니었으나 기존의 주전 골키퍼였던 로베르토 산체스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체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발밑 능력에서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경기 놀라운 선방을 보여주며 선방 능력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체스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였고 첼시의 승점 드랍을 수차례 막아내며 첼시가 최종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리는데 2등 공신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골키퍼에는 어린 선수가 많지 않아 브라이튼의 페르브리언 정도와 고민하였는데 불안정한 발밑으로 어이없는 실점을 종종 허용하기도 하며 클린시트, 세이브와 같은 수치도 페트로비치가 근소 우위에 있어 페트로비치가 장갑을 끼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에는 페드로 포로를 선정하였습니다. 포로는 99년생이지만 시즌 시작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23세이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35경기에 나서 3개의 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한 포로는 토트넘의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특히나 포로는 이번 시즌 38경기 중 35경기를 출전하였을 정도로 필수적인 선수였습니다. 포로의 기량이 좋은 것도 있지만 현재 토트넘의 포로의 대체자는 에메르송 로얄 정도가 있는데 포로와의 영향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포로는 대체 불가 선수나 다름없었죠. 오른쪽 수비수 자원에는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 꽤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바로 코너 브래들리와 말로 구스토죠. 브래들리는 이번 시즌 워낙 번뜩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출전 횟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 보여줄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죠. 구스토 또한 이번 시즌 제임스의 부상으로 27경기에 나서 6개의 도움 그리고 수치 그 이상의 활약을 펼친 선수이기에 가장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로의 기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포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왼쪽 수비수에는 그바르디올을 선정했습니다. 왼쪽 수비와 중앙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왼쪽 수비수로 출전한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왼쪽 수비수에 그바르디올을 선정하였습니다. 28경기에 나서 4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한 그바르디올은 바르디올라 밑에서 이번 시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수비력과 더불어 이번 시즌에는 4개의 골까지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었죠. 왼쪽 수비수는 그바르디올에 견줄만한 선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큰 고민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중앙 수비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미키 반더벤이 차지했습니다. 시즌 초중반 부상으로 2달간 결장하기는 하였으나 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며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스피드와 피지컬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토트넘의 뒷공간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큰 토트넘이기 때문에 반더벤 또한 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 나머지 한 자리는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35경기에 나서 3개의 골을 기록하기도 하며 타코우스키와 에버튼의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주발이 왼발이지만 양발 사용이 능한 브랜스웨이트는 안정적인 수비력과 더불어 발밑 능력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양발의 장점과 더불어 이번 시즌 인상적이었던 브랜스웨이트는 현재 맨유와 링크가 뜨기도 하는 등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중앙 수비는 자렐 콴사, 리바이 코릴, 일리아 자바르니 정도가 후보에 있었으나 콴사는 임팩트에 비하여 출전 경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코릴 또한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시즌 중반 이후에는 아예 출전하지 못하여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바르니를 마지막까지 고민하기는 하였으나 두 선수가 가진 장점이 워낙 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자바르니를 베스트 11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드필더 3자리 중 한 자리는 토트넘의 파페사르가 차지했습니다. 02년생의 파페사르는 이번 시즌 34경기에 나서 3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번뜩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등 기존의 주전 미드필더들이 아쉬운 기량을 보여주던 상황 속에서 파페사르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토트넘의 3선을 책임지며 공을 빼앗기지 않고 뛰어난 전진성까지 보여주었죠. 파페사르와 함께 중원을 책임질 선수는 바로 첼시의 카이세도입니다. 카이세도는 이번 시즌 35경기에 나서 1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엔조와 함께 첼시의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최악의 데뷔전과 함께 시즌 초반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브라이튼 시절 장점으로 평가받던 인터셉팅 능력까지 되살아나며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죠. 카이세도의 높은 이적료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붙겠지만 첼시 중원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합니다.
마지막 한 선수는 두 선수에 비해 조금은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에 딱 맞는 모건 깁스 화이트를 선정했습니다. 노팅엄에서 뛰고 있는 깁스 화이트는 이번 시즌 리그만 37경기를 출전하며 5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로 출전하는 화이트는 창의적인 패스로 노팅엄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 한번 당하지 않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팀에서 주장만장을 달고 9경기나 출전하는 등 그가 팀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첼시의 엔조와 리버풀의 소보슬러이가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엔조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 출전 횟수가 적은 점, 그리고 소보슬러이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제 기대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듯해 아쉽다고 판단되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민이 가장 적었던 공격수들입니다.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클 올리세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올리세는 부상으로 인하여 이번 시즌 19경기, 즉 리그 절반의 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적은 경기수로 선정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올리세는 정말 너무 잘해서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경기에 나섰음에도 10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였고 90분당 골 관여율이 1.07로 올리세보다 높은 선수는 홀란, 파머, 데브라이너 3명이 끝입니다. 이번 시즌 부상이 잦았던 올리세가 다음 시즌에 보여줄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어 경기수와 관계없이 제 마음대로 한 자리 선정하였습니다. 왼쪽 공격수는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입니다. 이번 시즌 35경기에 나서 11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몇 안 되는 텐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수치로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이삭과 함께 뉴캐슬의 강한 득점력에 기여하며 리그 7위에 이름을 올려놓은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공격수는 훌리안 알바레즈입니다. 알바레즈는 이번 시즌 36경기에 나서 11개의 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알바레즈는 이 선에서 다양하게 출전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공격수로 출전한 기록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여 최전방 공격수에 선정했습니다. 시즌 중반 홀란드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알바레즈이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누구보다 팀의 기여도가 높은 알바레즈가 유망주 베스트 11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11명의 유망주를 뽑아보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만큼 재미로 영상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